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비영원 이비인후과 이은정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 특히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질환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비영원 이비인후과 이은정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떤 환자들이 좀 많이 내원을 하는지요? 겨울철이다 보니까 편도선이 부어서 편도선 염증이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네. 감기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마스크 쓰면서 감기 환자는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네, 로컬 병원에 사실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이비인후과 내원 자체 하는 환자분들 N수 자체가 많이 줄긴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편도선 염증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긴 합니다. 그래도 마스크가 생활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그 호흡기 계통 질환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마스크에 위험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좀 새삼 알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싶고요. 자, 오늘 돌발성 난청. 네. 이 난청은 많이 들어봤는데 돌발성 난청하고는 뭐 다른 건가요? 어떤 질환입니까? 이제 난청은 청력이 떨어진 상태를 뜻하는데요. 네. 돌발성 난청은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이제 건강한 잘 들리던 귀에서 갑자기 돌발성으로 청력 변화가 발생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청력 검사에서 3개 이상의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3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333이라고 하는데요. 네. 돌발성 이제 난청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뭐 나이가 드신 노인들에게 쏘는 질환인가요? 아니면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질환인가요? 네,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제 노인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모든 우리 정상 기관을 사용하다 보면 몸이 조금씩 망가지잖아요. 노화와 함께. 그런 노인성 난청과는 다르게 돌발성 난청은 건강한 성인에서도 아이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돌발성 난청은 왜 생기는 겁니까? 보통은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긴 하지만 감기 바이러스 그런 것들이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혈관 장애가 주된 발병 기전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환자들을 이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환자의 한 반수에서 이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경력이 있었고 그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신경염증이 흔한 원인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약 100명 환자 중에 한두 명은 간혹 가다가 청신경 종양이라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청신경 종양요? 예, 뇌 안에 청각신경 부위에 종양이 생기는 건데요. 그 청신경 종양으로 인해서 돌발성 난청이 발생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입원하면 많은 환자들에서 저희가 MRI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그럼 그 증상만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돌발성 난청은 그럼 자연 없어질 수도 있겠군요. 청신경 종양을 이제 제거하게 되면 돌발성 난청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청신경 종양을 사실 보통 우리가 살면서 MRI를 다 찍진 않잖아요. 그렇죠. 머리 MRI를. 그래서 잘 모르고 있다가 난청으로 이비인후과 질환을 받던 중에 MRI 검사를 진행했을 때 청신경 종양이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제 청신경 종양이 뇌 안에 있는 종양이기 때문에 수술이 좀 상당히 크고 그래서 일단은 크기가 그렇게 급속하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수술을 첫 번째 치료를 하지는 않고요. 위치나 뭐 크기나
성장 속도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 돌발성 난청을 좀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삐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귀에서요? 예, 한쪽에서 청력이 떨어지고 환자분들이 이제 한쪽을 막고 경험을 했을 때 다른 한쪽이 이제 잘 안 들리는 증상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명 소리가 갑자기 크게 난다거나 이랬을 때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난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증상 면에서? 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난청은 양쪽 귀가 비슷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한쪽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에 그 떨어진 쪽에 이명 증상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명이라면? 이명이 한쪽에만 소리가 들리는 증상. 예. 그래서 그리고 환자분들이 뭔가 귀가 먹먹하고 귀가 꽉 막힌 듯한 한쪽 귀가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난청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소리가 나거나 또 이 밖에도 감기나 기침, 축농증, 편도선, 후두염, 또 이명증, 코골이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귀와 목, 입 관련해서 이상 증상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전문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럼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는 이 난청하고 돌발성 난청하고 빈도가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납니까? 최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바이러스 감염과 연관이 많다 보니까 겨울철 바이러스 감염, 특히 감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돌발성 난청이 생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계절별로도 조사를 했을 때 겨울이랑 봄 들어갈 때 그때 환자들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지금 돌발성 난청 때문에 외래로 내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이가 드시면 귀 먹는다 그러죠.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증상하고는 어떻습니까? 이거 난청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른들 노인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이제 가는 귀가 먹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청력 관련된 기능들이 전반적으로 노화와 함께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고주파수 영역대 청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서 그런 분들은 청력 검사를 시행했을 때 양쪽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청기나 이런 것들을 권유를 드리는데 그런 경우에는 노인성 난청은 따로 치료하지 않고 그냥 보청기로도 일부 주파수의 청력을 높여서 들리게 해주는 기능을 최근에 보청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많이 청력이 떨어진 분들은 인공아우 삽입술 같은 수술적인 치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군요.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1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비영원 이비인후과 이은정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또 그냥 소리가 들리는 경우 관가하지 마시고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진단과 치료를 좀 해야 되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이비인후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돌발성 난청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청력 검사를 건강 검진 할 때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요. 양쪽에 이제 스피커 같은 거를 꽂고 소리가 나는 쪽에 손을 들어보라고 하잖아요. 네. 그와 같은 순음 청력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주파수의 순음 청력 검사를 환자분들한테 테스트해서 보통 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많이 30데시벨 이상의 청력 소실을 보인 경우에 바로 진단은 가능하고요. 네. 즉 순음 청력 검사가 보통 한 10분이면 검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단 방법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근데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귀가 안 들린 시간하고 그렇게 이명이 갑자기 들린 시간, 귀가 먹먹했던 시간, 그게 며칠이나 경과했는지 그런 것들을 환자분들에게 잘 물어봐야 되고 그런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최근에 무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가, 감기가 있었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기로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감기가 걸리고 나서 이제 낫는 과정에서도 올 수가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의 그 건강 상태가 면역 상태가 조금 떨어져 있을 때 그 돌발성 난청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사실 정상인들도 그냥 피곤하거나 하면 한쪽에 삐 하는 이명 소리가 간혹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정상적인 현상인데 그게 하루 이틀 지속이 된다거나 반복이 될 경우에는 꼭 청력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귀에서 그런 하이톤의 삐 소리가 계속 난다면은 많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엄청 불편하고요. 예,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병원 오시면 증상만 들어도 진단은 될 것 같고요. 네,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65세 됐는데 네. 목에 관련돼서 좀 문의하려고 그래요. 네, 말씀하세요. 목소리가 자꾸 이게 가라앉아요. 목소리가 자주 나면서 자주 변해요. 네. 그게 얼마나 되셨죠? 좀 꽤 됐어요. 이게 위장 검사해가지고 역류성 식도염 검사도 하고 다 해봤는데 큰 관련이 없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잘 낫질 않아 어떻게 된 게. 네. 혹시 흡연하시나요? 술, 담배 전혀 안 해요. 술, 담배는 전혀 안 하시고 식사 저녁에 늦게 하시지도 않고요? 그렇게 안 해요. 저 그런 걸 철저히 합니다. 네. 그 목소리가 가라앉는 거 관련해서는 이제 성대 질환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성대 검사를 첫 번째로 하셔야 돼요. 이게 기간이 오래되셨으면은 혹시 식사하시거나 그럴 때 음식물이 살에 걸리거나 그런 이벤트는 없으셨나요? 그런 거 가끔 있어요.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사례가 자주 걸리는 건 성대 움직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위장 검사가 괜찮으셨으면 성대 검사를 이비인후과 가셔서 받아보시고 성대 쪽에 그 뒷벽이 많이 부어있는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류성 후두염 약을 좀 드시면 증상은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성대 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대 검사는 어렵진 않습니까? 이제 나이 드시면 살에 자주 이렇게 걸리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살에가 걸리는 게 성대 움직임이 떨어졌을 때도 걸리고요. 이제 연세 드심에 따라서 성대가 이제 정상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이고 다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협동 작용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나이가 들면은.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사례가 더 잘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대가 한쪽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 뭐 폐암이나 뭐 다른 쪽에 암이 생긴 경우에 성대에 장애가 갑상선암이라던가 그래서 그런 성대 움직임 자체를 연세가 드셨을 때 목소리에 음성 변화가 있으면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치료는 금방 됩니까? 네, 성대의 움직임이 한쪽이 마비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런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암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저희가 검사를 다 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배제되었는데도 성대 마비가 있으면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쪽에 약을 주입해서. 예.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뭐 좀 여쭤보려고요. 네. 저기 제가 편도선 그거를 오래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젊었을 때 한 20대 후반쯤 돼서 편도선 수술도 하고 이제 자꾸 부어서. 네. 근데 이제 겨울 되면은 자주 앓고 이제 뭐 봄 가을 되면 좀 덜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이제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별로 이비인후과 병원에 별로 안 갔거든요. 네. 근데 그 편도선이 뭐 완치가 안 되는 그런 병인가요, 그거는? 혹시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근데 올해 63세죠. 그 20대 편도선 수술은 편도선 완전 제거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양쪽 다 수술해서 그 제거를 했죠. 편도선 자꾸 부어서 네. 여기 이제 목 주변을 막아서 숨을 좀 쉴 수가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편도선 수술을 했는데 네. 자꾸 이제 감기만 조금 올라오면 목부터 감기가 오는 거죠. 도지된다는 거요. 네. 그래서 금년에는 그래도 많이 안 알아봤어요. 근데 네, 그 편도선이라는 게 어떤 외부 물질이나 그런 게 있으면 면역학적으로 반응을 하는 조직이거든요. 근데 입안에 20대에 제거하신 구개편도라는 건 이제 큰 편도선을 제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편도선 말고도 이제 편도선이 구강 내에 많이 있습니다. 작은 편도선들이. 다른 또 다른 편도선이 있는데 그게 이제 면역학적으로 어떤 감기 바이러스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반응을 할 수가 있어서 목이 붓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과거에 그리고 이제 감기가 뭐 올라려면 목부터 오니까 뭐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하죠. 뭐 찬물 같은 것도 안 먹고 뭐 찬 거 이런 거 뜨거운 거 잘 안 먹고. 근데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식도 그런 뭐 식도 뭐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이제 편도선을 완전 제거를 하면 편도선염이 그렇게 심하게 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또 목이 불편하신 거면 다른 쪽 성대 쪽이나 후두 쪽 그쪽에 염증이 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뭐 검사를 뭐 지금 한 40년 동안 다니면서 이비인후과 다니면서 뭐 누차히 해봤죠. 다른 쪽도 해보고 뭐 해보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작은 거는 안 오는데 어쩌다 한 번씩 오면 이제 된통 오죠. 감기도 크게 오고 목이 많이 부어서 뭐 잘 말도 못할 정도로 뭐 좀 전에 상담하신 그 남자분 보다는 더 심각하게 그렇게 많이 붓죠. 예. 근데 뭐 혹시 뭐 내시경 검사 같은 거는 이비인후과에서 받아보셨나요? 목내시경. 이비인후과적으로는 안 해보고 이제 위내시경 쪽으로만 해봤죠. 네. 그 목내시경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통 이제 편도선 완전 제거하면 그렇게 염증이 심하게 오진 않거든요. 네. 후두 쪽도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별도로 이제 내시경 위내시경 말고 이제 후두 쪽으로만.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비인후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원주 세브란스 기독비영원 이비인후과 이은정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네, 저는 그 귀의 이명 때문에요. 네. 네,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건강검진 받고 그럴 때도 청력은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런데 굉장히 아주 형광등 예전에 안정기식 형광등에 아주 높은 소리 삐 하는 소리 같은 게 하루 종일 나요, 귀에서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그 청력 검사에서는 모든 주파수에서 청력이 거의 다 정상이라고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예, 저희가 뭐 검진 받으러 가면 보통 하는 그 주파수에서 네. 뭐 한 번도 그 이상이 있다고 나온 적이 없고요. 혹시 한 가지 저거 한 건 나이가 좀 들면서 사람 목소리는 잘 못 들어요. 사람 목소리가 잘 안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좀 있고요. 네. 제가 좀 귀나 그러니까 귀, 코, 뭐 맛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네. 그 남들 못 듣는 소리도 잘 듣거든요. 아직까지도. 예. 나이가 65세인데요. 네. 근데 사람 소리는 그 웅웅웅 하면서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건강검진 청력검사는 네네. 모든 주파수를 다 체크하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예.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환자분 얘기하시는 그 형광등 삐 소리가 들리는 그 이명 증상은 네. 그 고주파수 청력대가 좀 떨어지면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난청이 조금 연세 드심과 함께 진행이 된 것 같고 여러 주파수에서 검사를 해서 한 주파수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명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명은 뭐 초반에는 그 혈류 개선제라든가 그런 약을 좀 먼저 복용을 저희가 시키거든요. 그래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명 재훈련 치료라고 이명을 습관화하는 치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정밀 청력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전에는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적응이 네, 적응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가만히 들어보면 제 귀에서 나는 소리거든요. 네. 예,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그 라디오 스위치 키듯이 삑 하면서 굉장히 크게 확 들릴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런 경우도 뭐 마찬가지인가 보죠. 예, 그게 보통 한쪽에서 들리나요? 양쪽 다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주로 한쪽이죠.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청력 검사를 수능 청력 검사를 여러 주파수에서 먼저 받아보시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5588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이 시끄러운 곳에 다녀오거나 피곤하면 종종 이게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치료를 좀 받아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 청각기가 매우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큰 소음에 노출되거나 뭐 그런 경우에 정상인들도 그렇게 이명 증상이 간헐적으로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보고에 의하면 짠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청력 악화에 난청 진행에 도움을 준다라는 보고도 있어서 그 음식을 조금 짜지 않게 복용하는 것도 일종의 생활습관 개선 치료로 저희가 권유를 많이 드리는데요. 이명이 뭐 자주 발생하지 않고 그냥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생리적인 이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반복적으로 생길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588번님 반복적으로 계속 증상이 있다면 치료를 꼭 받아보시길 권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치료 말씀 듣다가 말았는데요. 어떻게 치료는 뭐 수술로 치료를 합니까? 아니면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한지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청신경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간혹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은 오시면은 돌발성 난청이 진단이 되면 저희가 입원을 권유를 드리고 그 이유는 이제 절대 안정을 취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기본적으로 체력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감기 등의 원인이 있을 때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절대 안정을 위해서 입원을 시키고 그리고 스테로이드랑 항염증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치료를 항바이러스제 등을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 4일 정도 입원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치료를 하면 회복은 됩니까? 이 돌발성 난청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도 또 이런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오셨을 때 오시자마자 이제 치료도 하고 MRI 뭐 여러 원인 검사를 다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환자분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MRI를 먼저 진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돌발성 난청이 반복적으로 계속 한쪽에 이렇게 발생을 한다. 그럼 꼭 MRI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치료는 정상인의 한 3분의 1은
거의 다 회복이 됩니다. 그중에서 3분의 1은 또 청력이 조금 떨어진 상태로 회복이 되고요. 네. 나머지 3분의 1은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외로 지금 상담 전화 받고보니까 이런 네. 증상들 호소하시는 분들이 네. 많네요. 근데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네. 지나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꼭 치료는 해야 되겠죠. 혹시 네, 이런 그 난청이나 돌발성 난청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뭐 소음에서 노출되는 걸 좀 많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은 좀 적은 용, 그러니까 낮은 용 그 볼륨으로 좀 작게 해서 듣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장시간 안 쓰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배, 술 등은 삼가고 그리고 짠 음식이 청력 악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짠 음식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짠 음식이 청력과 관계된다는 말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제 최근 연구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 몸에 이제 신장이 짠 음식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런 신장에 있는 어떤 채널이 귀에도 위치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짠 음식이 일부 청력 악화에 영향을 준다라는 기초 실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그런 것들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헤드폰이나 이어폰 얘기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요즘 젊은 층들 음악 많이 듣잖아요.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외국어 공부도 하느라고 많이 끼는데 젊은 층에서도 많이 올 수가 있을까요? 네. 젊은 분들도 꽤 많이 오고 오히려 그 스트레스 요인이 젊은 분들이 더 요즘은 역치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그만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런 돌발성 난청이나 컨디션 악화로 인해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고요. 스피커도 이어폰을 계속 낀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귀를 전체적으로 막는 이어폰을 낮은 볼륨으로 장시간 듣는 것이 추천이 되고 거의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못 들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볼륨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듣거든요. 그런 것들은 청력 손상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이은정 교수 모시고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간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방송으로 인해서 하루 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